그래, 루크 자네가 이번에도 대단한 이슈를 물고 왔구만. 도대체 매번 어떻게 그런 집요함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이대로만 쭉 해보게. 자네 앞길은 내가 책임지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슈 취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단 기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의 팀을 꾸리고 운영하는 팀장의 자리에 있지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든 의심부터 하고 보는 성격 덕분입니다. 의심으로 시작하여 집요함으로 모든 것들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죠. 그게 기자로서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저에게 부작용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저는 최근 정신병원에서 편집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제가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갖고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나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저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기자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직업인걸요? 최근 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미국 내 한 식당을 찾아 외부 취재를 갔을 때였습니다. 이 식당에는 한국식 불고기와 구이를 판매하는 식당이었죠. 당시 이 식당은 고기를 굽는 냄새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식당을 찾아간 저는 과연 그 소문이 완전히 허황된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딱 그 정도였습니다. 허황된 소문은 아니었지만 분명 과장된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식당의 직원들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는 둥,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는 둥, 분명 맛있고 좋은 식당이었지만 과장된 부분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 식당의 한국인 사장님과의 인터뷰에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로컬 음식점들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뭔가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성격이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수많은 이슈들을 봐왔지만 실제로 제가 파헤쳐보면 그 이슈들은 부풀린 소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일 긍정적이었던 경우가 그나마 부풀려진 정도가 적은 경우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이런 이슈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도 소문도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마저도 제일 먼저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 그거 너무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병이다. 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능력자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슈거리가 줄어들어 팀이 한가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에게 찾아가 한국의 식당들을 방문하여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한 이후로 식당 사장님이 해주신 말들을 제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들이 부풀려진 소문이 아니라면 분명 기사거리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이보게, 루크, 이번에는 자네가 한 발 늦었구만. 자네 옆에 있던 팀이 먼저 한국 식당을 방문하여 취재를 하기로 했네. 아마 지금쯤 한국에 도착했을 거야. 그래, 자네 동기가 팀장인 그 팀 말일세. 자네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쯤 미리 말하지 그랬나. 이번에는 자네가 포기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게. 본부장님의 말에 의하면 제가 한 발 늦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이 미국 내 한 식당 취재를 했을 때 취재 내용이 제 동기에게 흘러들어간 것 같았죠. 그 동기놈은 늘 저보다 한 발 느렸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원하는 취재를 가로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기놈이 저희 팀의 막내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어 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적응을 완전히 못한 막내가 팀장인 저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험담을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게 먹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막내에게 싫은 소리를 몇 마디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막내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며 잘 대해주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의문이었죠. 혹시 사사건건 의심하는 제 성격 때문에 막내가 지쳤던 것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놈은 한국에서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만난 동기는 저에게 한국의 식당에 대해 이것저것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저를 고의적으로 약올리는 것처럼 보였죠. 이봐, 루크,
너 저번에 미국에 있는 한 식당 가본 적 있지? 나도 거기 가봤거든. 근데 한국에 있는 식당에 비하면 거기는 식당도 아니더라고. 한국 식당에서 먹어본 음식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니까. 너도 이걸 직접 먹어보고 겪어봐야 내 말을 알 텐데. 거기 미국 한 식당 사장님이 한 이야기들 말이야. 그건 과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켜서 말을 한 것 같던데. 아무튼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동기놈은 신나서 저에게 한국 식당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저냥 들어주다가 이 친구한테 하루 종일 붙잡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받는 척하고 헤어졌죠. 이 친구의 말을 더 듣고 있다가는 궁금증이 폭발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동기놈이 제가 한국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를 약 올리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부풀려서 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곱씹어 보니 진짜로 겪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는 이슈거리가 부족했고 이때를 빌미로 본부장님께 한국의 식당 취재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어이, 루크, 또 한국 타령인가? 자네는 그게 문제야.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보면 단점인 것 같단 말이야. 포기를 할 줄 모르는가? 한국 취재 한번 다녀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나? 회사가 힘들 때일수록 잘 버텨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다시 큰 건이 나오면 대박을 터뜨리지. 한국 생각은 그만 접고 다른 연구나 좀 해봐. 역시나 본부장님은 한국으로 추가 취재를 나가는 건 지금 형편상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제 성격까지 들먹이며 거절을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이때 본부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본 동기놈이 또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죠. 이봐, 루크, 혹시 또 한국 취재한다고 들이댄 거야? 당분간은 안 된다고 할걸. 그러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지. 정 안 되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다녀오던지.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는 동기놈의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다녀오라는 그 말에 말이죠. 많은 장비를 가지고 팀으로 움직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 하나 다녀오는 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장 휴가서를 지출하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을 도착했고 미리 조사해둔 자료들을 토대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해야 먹어볼 수 있는 로컬 음식 문화를 중점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저의 한국 식당 취재는 첫날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미국에서도 슈퍼푸드로 선정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바 있었죠. 그런데 한국 현지에는 그 김치를 그들만의 비법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을 고의적으로 썩혀서 손님들에게 내어준다는 곳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썩힌 김치로 요리를 해서 내어주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한국 식당이 바로 김치 요리 식당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온 김치 요리는 김치찜이라는 요리였는데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서 돼지고기와 함께 양념을 해서 나오는 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그 맛은 정말이지 황홀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적당히 짭조름한데 그 끝맛은 새콤한 것이 정말이지 미묘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문으로 듣고 추측한 것 이상의 맛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린 곳은 특별한 메인 메뉴가 없고 매번 들릴 때마다 메뉴들이 변경된다고 하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식당의 사장님에게 큰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니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이라고 했죠.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 번역기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시죠? 저는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제가 외국인이라고 덤탱이를 씌우려는 건가요? 저는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메뉴판을 주시죠. 저는 살짝 흥분해서 사장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들이 30여 개나 제 앞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나온다는 건 분명 한두 번 덤탱이를 씌워본 게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식당에는 오직 한 가지 메뉴만을 취급하며 손님이 몇 명이냐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음식들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것마저 미국에서 제가 들은 소문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소문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1인분이라니 도저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게다가 이 음식들은 무료로 리필이 된다는 점에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당들은 오직 한국에서만 접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식당 문화였습니다. 저는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패잔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취재를 하러 올 때는 부풀려진 한국 식당의 소문들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목적으로 왔는데 어느덧 한국의 음식에 빠져 그 맛을 즐기고 한국 식당 사장님들의 배려와 친절함에 매료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식당을 나오며 사장님에게 저질렀던 결례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한국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 식당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의심 따위는 집어치운 상태였죠. 그냥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 음식에 대한 취재 리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런 식당 문화는 오직 한국에 직접 가야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오직 음식을 먹기 위해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독특하고 맛있고 배려가 넘치는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왜 한국의 음식들이 그토록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편집성 성격 장애 때문에 복용하던 약도 끊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남성 루크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신학계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의도를 불신하는 것을 편집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도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인데요. 오늘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것 어떠신가요?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